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나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나흘 만에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는 2490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팔자세에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오늘 오전장에서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화학업종들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IT 업종들은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여전히 조정 장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중 저점 대비 5% 가까이 상승하는 등 4분기 실적 시즌도 IT주가 주도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한국 증시 하락 요인이었던 IT 업종 등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IT가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간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및 삼성전자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11월 기록했던 고점 상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미국 세제 개편안과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등의 리스크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난주 조정을 겪어왔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특히 등락의 반복이 심했던 IT 업종들, 그리고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들의 움직임을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오후 구간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31포인트 상승한 2486.7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현재 시각에는 2492.7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490선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IT주 급락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지난달 30일 2500선을 내주는 등 지난 3거래일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이 425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장을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에서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화학업종이 1% 후반대로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음식료업 그리고 통신업과 금융업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 운수장비와 의료정밀, 의약품과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등은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32포인트 상승하면서 788.02포인트로 출발했지만 이내 얼마 가지 않아 아래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현재 0.88% 하락하면서 780.74포인트로 780선대를 지지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번 주 월요일 장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오전장 특징주들 소식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는 포스링크입니다. 포스링크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포스링크는 100% 자회사 서트온이 일본 SI 보안 전문 기업 피아로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링크는 자회사를 통해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인 코인링크를 상용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 이후 포스링크 자회사 서트온은 피아로사와 함께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 및 블록체인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해 상호 기술 협력에 나서게 됩니다.
양사는 기술 협력을 통해 한층 진보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후 일본에서 개발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트온이 현재 운영 중인 코인링크 서비스에도 적용해서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용자들이 우려하는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포스링크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링크 현재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3,030원까지 고점 높였고 현재는 15.65%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8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역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유비벨록스는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대금 결제 시스템 및 대금 결제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비벨록스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사용자가 실물 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해 결제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원과 본인 확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시 결제 키에 대한 블록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성이 강화된 결제 시스템 및 결제 방법을 제공합니다. 관계자는 관련 시장 확대에 발맞춰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시장 조사를 통해 적합한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인 유비벨록스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 어제는 하락불 켰지만 오늘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86%가량 오르면서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13억 달러의 해외 수주 소식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1일 바레인 석유회사 밥코로부터 시트라 정유 플랜트 낙찰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42억 달러 중 수주액은 테크닙 15억 달러, TR과 삼성 엔지니어링 각각 13억 5천만 달러씩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연간 수주는 7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만 두쿰 정유 1조 1천억 원, 태국 PTTGC 프로젝트 9천억 원 등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중지류 처리 시설의 계약도 추진 중이며 연내 계약 시 총 수주는 1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2012년 13조 원 이후 최고치가 되는 셈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인 삼성 엔지니어링의 자세한 현재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장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6.49%가량 오르면서 14,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 추진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영권 삼성전략혁신센터장은 지난 1일 핀란드 헬싱키의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추가 M&A 계획을 밝힌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손 사장은 구체적인 M&A 방향에 대해 자동차와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디지털 헬스와 예방의학 관련 기술에도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현금 등의 규모는 76조 원에 달해서 실탄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997년 의료기기 업체 메디슨에서 분사한 업체로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한 이후 삼성 M&A 관련주로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인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현재 상한가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장 내내 빨간불 켜주다가 현재가 8,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신세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한중 관계 완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개장 초에는 29만 6,500원까지 올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신세계는 11월 백화점 부문에서 기존 점포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성수기인 3분기와 유사한 매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4분기 연결 총 매출은 12.5% 증가한 2조 229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신세계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어제는 하락세 보였지만 현재는 2.11%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천원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2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 경동 나비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중국향 보일러 수출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석탄을 활용한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을 고수하던 중국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스보일러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향 보일러 수출 증가율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국향 수출 1위 기업인 경동 나비엔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용 확인해본 경동 나비엔 자세한 현재가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장한때 5.31%까지 올랐고 현재 3.4%까지 상승하면서 4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오전장 특징주 6가지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 우리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지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을 알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81% 상승하면서 2495.56포인트로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0.93% 떨어지게 되면서 780.45포인트로 양장 혼조세에서 장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 종목과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업종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화학업종의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1.9%로 화학업종이 가장 크게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종 내 종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송원산업 종목이 8.85%가량 가장 큰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업종지수 상승률 이끌어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좋은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종목이 3.5% 상승하면서 55,9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뒤를 이어서 코스모 화학 종목 역시 1.7%로 오늘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백광산업이 2.4%, 동성화학이 2.1%, KCC가 2.1%로 좋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는 통신업종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1.6% 업종지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신업종 3인방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가 2.8%대로 가장 큰 상승폭 시현하면서 현재가는 14,2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 내에서는 금호산업 우선주가 두 자릿수대 큰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8%에서 11.4% 사이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가는 22,1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금호산업 보통주 역시 오늘 5.3%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0원 상승한 1,300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중에서는 아모레지와 아모레지 우선주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레지가 5.7% 상승하게 되면서 157,500원에 아모레지 우선주가 4.6% 상승하게 되면서 65,2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낙폭을 보였던 만큼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손해보험주들과 화재주들입니다. 현재 현대해상 종목이 4.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화손해보험도 역시 2.7%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끌어올려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두산 종목이 낙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1.2%대로 낙폭 시현하면서 두산 우선주와 함께 1%대 종목지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탄력이 좋은 만큼 현재 낙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6가지 업종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1.6%, 의약품 업종이 1.02%대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와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가스업과 음식료업 역시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오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T 부품 업종이 오늘 3%대로 가장 큰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터플렉스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10의 불량 부품 조사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급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5,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통업종도 2.95%로 3% 가까운 가장 큰 낙폭 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내 종목별로는 NSN 종목이 8.17%로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했다라는 악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현재가는 3,73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운송 부품과 기계 장비 그리고 비금속 업종 역시 계속해서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불 켜주고 있는 종목들 7에서 8가지 종목들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 업종이 3.29%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별로는 솔리드 종목이 13.29% 두 자릿수대 급등하게 되면서 3,92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이버와 에이스테크, 에이스 AT 역시 모두 6%가 넘는 좋은 상승률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에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과 음식료 담배 업종도 오늘 1%대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디지털과 정보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섬유 의류 업종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업종과 그리고 업종 내 종목들 움직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1,210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 역시 710억 원가량 매수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3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2,099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127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은 561억 원, 기관은 446억 원가량 동반 매도 우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213계약, 외국인은 532계약 물량 담아주고 있고 기관은 2,058계약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와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강민정입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시간까지 나온 공시들이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현대 로템은 이란 철도청에 디젤 전동차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9,293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매출의 31.1% 수준입니다. 경보제약은 고순도 바제독시펜 아세테이트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회사 측은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제인 바제독시펜 아세테이트의 신규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불순물 생성을 억제해 고순도 바제독시펜 아세테이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본특허를 활용해 제조된 바제독시펜 아세테이트를 향후 국내 및 일본에 발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MT 종목입니다. 보통주 한 주당 1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7%로 배당금 총액은 7억 8,879만 원입니다. 서부 T&D는 보통주 한 주당 0.1주를 배당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배당 주식 총수는 470만여 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먼저 4가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업들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 로템입니다. 이 시각 1.07%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긴 잠대 음봉을 그리며 3거래일째 하락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한 18,8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경보제약입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는 50원 상승한 1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최고가 13,800원까지 오르며 2%대 상승 기록했던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인 BMT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0.5% 하락한 6,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종목은 서부 T&D입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이고요. 현재 소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0.34% 50원 상승한 14,800원대의 매물대 형성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공시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4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한 종목입니다. 서한은 대봉 1에서 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1218억 2390만 원 규모의 대구 대봉 1에서 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 송도 PFV에 대해 3,06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3.7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나머스트 4호 스펙입니다. 피합병 회사인 로보로보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문창권에서 최영석의 특수관계인 8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 등의 소유 비율은 50%로 823만여 주입니다. 마지막 공시는 폭스브레인입니다. 중국 기업과 116억 8천만 원 규모의 LCD 패널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공시들 역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한 종목입니다. 0.65%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15원의 전일 대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285억 원대의 매매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나머스트 4호 스펙도 보겠습니다. 오늘 0.19%의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원 하락한 2,605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폭스브레인입니다. 전일 대비 0.84%, 10원 하락하며 1,18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공시 있는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코스피 200에 드는 대형사인데요. 1.59%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50원 상승하며 35,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투자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국콜마 종목이 가장 먼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96% 상승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1,700원 오른 88,6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화케미칼 종목 역시 4.8%가 넘는 상승폭 시현하면서 33,30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LGU+ 종목입니다. 오늘 통신주 3인방들이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GU+는 그중에서도 2.5%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350원 상승한 14,200원에 오늘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종목이 7.68%로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4,000원 상승한 336,500원에 문 닫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IT 업종들은 오늘 동반 약세를 기록한 업종들이 많았던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만은 6.8%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전거래일보다 900원 상승한 14,00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를 이어서 대신증권이 3.4% 오른 15,150원에, 동국제강이 4.07% 오른 11,500원에, 텐오션 종목이 6.8% 상승한 6,09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1.5% 상승하면서 전거래일보다 4,000원 오른 26만 900원에 문 닫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 4가지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839원에, 그리고 뉴프라이드가 계속해서 연일 상승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45원 상승한 3,675원에 문 닫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바이오리더스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2,750원 상승한 12,000원에,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종목 역시 1,970원 상승한 8,56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광 종목이 7.2% 상승한 11,900원에, 프로스테믹스가 7.9% 상승한 9,500원에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오늘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업종과 종목별 흐름, 그리고 수급 흐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DB금융투자는 오늘 리포트를 통해 12월 주식시장이 일정한 틀 안에 머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주식시장 주변의 요인들이 상충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조금 둔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선 긴 호흡에서 주식시장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을 필두로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전반으로 선진국 경기 개선에 따른 신흥국으로의 낙수 효과, 그리고 한국 내부로의 수출 경기 개선에 따른 내수로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식시장을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호흡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대기 중인 것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미국 12월 금리 인상 여지가 단기채에는 충분히 반영된 반면 장기채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장기채의 움직임에 따라 기간 스프레드가 변화할 수 있는데 이때 고밸류에이션 주식의 일부 부침 여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 단기 속등한 주식이 많으므로 해당 현상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시장의 큰 흐름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조금은 나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12월입니다. 국내 상황들과 함께 국내외 이벤트들, 굵직한 이벤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마감 동향과 함께 양장 수급 마감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장 열었고 계속해서 상승폭 키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1.06% 오르면서 2,501.6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곧이어 반락했고 계속해서 낙폭 보였습니다. 결국 0.67%가량 낙폭 시현하면서 782.45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 폭이 마감 구간에서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개인이 2,529억 원가량 매도세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계속해서 유지가 됐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외국인은 1,730억 원, 기관은 620억 원가량 매수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50억 원 매수세 기록했고 외국인은 419억 원, 기관은 42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 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개인은 708계약, 외국인은 446계약 매수의 시현했고 기관은 2085계약 정도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업종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한 모습이었습니다. 2.2%대로 가장 큰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과 건설업이 1.6%대로 금융업과 은행업이 1.5%대로 상승률 시현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의약품은 오늘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은 1.6%, 의약품은 0.78% 정도 업종지수 하락률 시현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입니다. 오늘 통신 장비 업종이 3.3%로 가장 큰 상승률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 의류와 오락 문화 그리고 음식료 담배가 모두 1%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한 모습입니다. 반면 IT 부품은 오늘 3.7%로 가장 큰 낙폭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과 운송 부품 업종이 2%대로 업종지수 낙폭을 키워나간 모습이었고 비금속과 기계 장비, IT 하드웨어가 모두 1%대로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마감 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의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은 종목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들 휴브레인인데요. 2거래일 연속 오른 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3,41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파미셀 종목의 등락률이 높았습니다. 12.64% 상승하면서 6,1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금호산업 우선주입니다. 금호산업 우선주는 8.84%가량 상승폭 기록하면서 종가 21,5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은 11.23% 오르면서 1,200원 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킷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2.06% 하락하면서 13,250원으로 문 닫았고 이어서 영풍 종목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4.58% 하락한 102만 5천원으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삼화전자 종목입니다. 삼화전자는 11.94% 떨어지면서 2,065원으로 문 닫았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서 우선주입니다. 10.76%까지 하락하면서 5,7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총 6가지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YIK입니다. 7,5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6거래일 연속 상승불 켰던 SCI 평가정보입니다. 4,0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뒤이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종목들이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종목이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내린 끝에 45,200원으로 문 닫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증시온에어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본격적인 12월 성공 투자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